클래식 한잔 할까요? 이연모 지은 책. 오늘은 브람스 교향곡 3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로맨스 그레이의 사랑 노래. 알고 보면 연애의 찌질이었다고? 시가를 물고 불룩 나온 배를 앞세워 뒷짐을 진 채 걸어가는 브람스. 그를 졸졸 따라다니는 고슴도치 한 마리. 설마 브람스가 고슴도치를 키운 건 아니겠지요? 사실 이 실루엣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처절한 짝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오스트리아의 실루엣 예술가 오토 벨러가 만년의 브람스를 묘사한 그림을 보면 붉은 고슴도치가 브람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빈에는 독신 생활을 하는 브람스가 즐겨 찾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붉은 고슴도치였습니다. 와인과 함께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식당을 그는 매우 좋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방문했는데요. 붉은 고슴도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셈이죠. 이 일화는 빈 최고의 음악가 브람스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863년 30살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독일 함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 빈에 진출한 브람스. 39살에 최고의 자리인 음악 동호인 협회 예술감독 자리에 올라서 3년 동안 6번의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교향곡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됩니다. 그러나 5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여전히 혼자서 밥을 먹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1883년 1월의 어느 날 50살의 브람스는 북독일의 도시 크레펠트에서 자신의 가곡을 부르는 알토 가수 헤르미네 슈피스를 소개받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운명의 여신의 노래를 부르는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죠. 진지한 음성과 명랑한 성격의 26살 헤르미네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자석처럼 끌리는 그녀에게 브람스는 온갖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녀를 빈의 음악 서클에 화려하게 데뷔시키고 자신이 쓴 가곡들을 선물하죠. 우리는 걸었네. 둘이 함께.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네. 당신도 말이 없고. 가곡 우리는 걸었네의 가사 일부인데요. 이 가곡과 꽃들은 모두 쳐다보네, 빨리 오세요와 같은 작품들은 대부분 그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진중한 브람스는 밝고 유머가 넘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24살의 나이 차이를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녀에게 빠졌으면 50을 갓 넘긴 초로에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을까요? 그해 5월 쾰른에서 브람스는 교향곡 2번을 지휘한 후 갑자기 비스바덴으로 가버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비스바덴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새 교향곡을 쓴다고 말했지만 내막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헤르미네가 활동하고 있어서 그녀와 함께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스바덴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렸지만 그의 속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르미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연히 기차 여행 중에 브람스를 만났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브람스가 자신과 비교해서 매우 늙어 보인다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눈빛이 한 남자로서 보내는 눈빛이란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부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헤르미네는 브람스가 존경하는 예술가이지만 한 여자의 남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브람스가 예술가로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며 결코 결혼과 가정이라는 굴레에 갇혀 지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실제로 브람스는 25살 때 결혼 반지를 주었던 약혼녀 아가테 폰 지볼트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속박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파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헤르미네는 브람스를 만날 때마다 적당히 거리를 두었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스승과 제자 사이일 뿐이라고 발뺌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브람스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녀에게 쏠리는 마음을 붙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곁에 둘 수 없다는 것에 점차 분명해지면서 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비스바덴의 숲을 혼자 거닐며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한순간도 그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24살이라는 나이 차이에서 오는 현실적 절망감과 그녀에 대한 뜨거운 마음, 순간적 행복감, 쓸쓸한 비애감 등등 그렇게 수많은 감정 사이를 오가는 동안 탄생한 곡이 바로 교향곡 3번입니다. 그런데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은 무려 78년이나 지나 등장한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세계인의 주목을 받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961년작 영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남자 주인공 시몬은 첫눈에 반한 폴에게 이런 말을 하며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브람스의 교향곡 연주회를 함께 보러 가죠. 그런데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시몬에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던 폴은 갑자기 이 남자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25살의 시몬에 비해 39살인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서였죠. 그 장벽을 깨기가 두려운 나머지 시몬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시몬의 거듭된 구애에도 폴이 계속 거부하자 마침내 시몬은 떠나고 그 자리에 서서 폴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날 이해해줘요. 난 늙었어요. 늙었다고요.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에서 비극적 두 연인의 스토리 못지않게 사람들의 귓가에 오랫동안 남은 멜로디는 브람스 교향곡 3번 사막장의 가슴 어린 선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브람스가 작곡할 무렵 이 영화의 여주인공 폴처럼 비극적 사랑을 했고 영화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교향곡에 담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랜 독신 생활을 하던 브람스 앞에 갑자기 나타난 헤르미네는 그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은 이 남자에게 많은 번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비스바덴의 숲길을 혼자 고민하고 걸으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여러 감정을 경험한 끝에 그는 교향곡 3번을 탄생시켰는데요. 1악장부터 피날레에는 글로 나타내기 힘든
그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악장 흥분이 사라진 후 제10부 혼자만의 회색빛 방 속에 갇혀있는 브람스.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그녀가 나타나자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커집니다. 영롱한 눈빛, 분홍빛 볼, 명랑한 성격, 아름다운 목소리, 그녀는 외로운 남자의 마음을 단번에 차지합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들은 황금빛 종처럼 울렸네. 그렇게 달콤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울리는 소리는 세상에 없으리. 그런데 지금까지 평온했던 마음이 혹여나 깨질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그녀가 떠난 후 어둠 속에서 홀로 겪을 쓸쓸함이 떠오르자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까지 쳐집니다. 이 모든 감정이 탄성과 같은 첫 선율에 절묘하게 응축되어 있어서 단번에 청중의 이목을 끌습니다. 처음에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점점 높은 음으로 치솟으며 놀라는 짧은 선율을 연주합니다. 오 꾀꼬리, 너의 노래 나의 가슴 깊이 울리네. 오 귀한 새여, 너는 내게 달콤한 고통을 일깨워주네. 그가 작곡한 꾀꼬리를 그녀가 부르는 것을 보는 순간 브람스는 크게 흔들렸고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열정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이 팀파니의 두드림과 함께 크게 굽이치는 열정적인 선율을 연주합니다. 하지만 열정도 점차 가라앉으며 냉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늙어 보이는 자신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젊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난 후부터는 그녀에게 다가서는 걸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상처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움츠려드는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보듬어 줍니다. 이어서 바이올린이 완만하게 브람스를 쓰다듬어 줍니다. 예민하고 소심한 자신을 미리 위로하는 선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는 헤르미네가 곁에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즐거움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합니다. 클라리넷이 흥에 겨워 노래하는 선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롭게 떠날 것이고 결국 자신은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모처럼의 즐거움을 회방 놓습니다. 바이올린이 김이 새듯 한숨을 쉽니다. 아쉬움과 쓸쓸함이 스며드는 선율입니다. 지금 브람스의 마음이 여러 감정으로 복잡하고 무거워져도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흥분됩니다. 이어서 오보에가 놀람의 짧은 선율을 연주한 후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이 차례로 연주합니다. 발전부. 재혼까지 하고 싶어하는 브람스의 바람과 달리 헤르미네가 여전히 거리를 두고 대하는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다시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허무감이 고개를 내밀자 서둘러 자신을 다독거려 봅니다. 바순, 비올라, 첼로가 위로하는 선율을 변주하고 현악기가 이어받습니다. 목관악기들이 이 선율의 단편을 리듬을 타고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직 곁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를 흥분시킵니다. 얼마 후 호른이 놀람의 짧은 선율을 천천히 부드럽게 연주합니다. 재현부. 브람스는 풋사랑을 앓는 젊은이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오랜 독신자의 삶에 기적처럼 나타난 헤르미네가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열정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떠올립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보다 더욱 쓸쓸해질 것 같아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잠시 즐거웠다가도 어느새 헤어져야만 하는 아쉬움도 느낍니다. 트럼본이 놀람의 짧은 선율을 연주하자마자 팀파니의 타격음과 함께 바이올린이 열정적인 선율을 재현합니다. 흥겨움, 위로의 선율과 그 단편이 이어진 후 한숨 짓는 선율까지 짧게 재현합니다. 종결부, 브람스는 그녀의 존재가 삶의 열정을 되찾아 주었지만 결국 다시 혼자가 된 후에는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다고 결국 토로하고 맙니다. 관연하게 열정적인 선율과 놀람의 짧은 선율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절정에 이른 후 스스로 잠시 위로하고 조용하게 끝납니다. 2악장 다시 홀로 된다는 것 1부 비스바덴의 초여름 어느 날 아침 녹음이 짙어가는 고요한 숲속을 브람스가 뒷짐을 지고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불현듯 차분했던 마음이 조금씩 들뜹니다. 밝게 웃는 헤르미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클라리넷이 나른한 바순의 반주 위로 조금씩 들뜨고 비올라, 첼로도 가볍게 설레는 선율입니다. 클라리넷이 다른 목관 악기와 어울리며 조용히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헤르미네의 밝은 웃음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윽고 오보에가 나타나 크게 흔들리고 바이올린이 이 선율을 연주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후 더블 베이스와 현악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2부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숲. 브람스는 문득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가로움 속에 익숙한 외로움과 불안감이 짙은 안개처럼 마음을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현악기들이 무겁게 깔리는 동안 클라리넷과 바순이 길게 끌다가 매끄럽지 못하게 이어지는 선율을 노래합니다. 점점 정막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다시 홀로 된다는 생각이 가슴 속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바이올린과 목관악기들이 차례로 가라앉습니다. 외로움을 표현하는 선율입니다. 차라리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토록 가슴 시리도록 쓸쓸하진 않았을 텐데 작은 흥분 뒤에 오는 쓸쓸함이 칼바람처럼 더욱 가슴을 파고듭니다. 바이올린이 점점 비명을 지르는 동안 바순, 비올라, 첼로는 설레는 마음의 선율을 변주하며 바이올린과 파도처럼 밀려갔다 밀려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녀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클수록 쓸쓸함이 더욱 사무치도록 올라오는 선율입니다. 한바탕 격정이 지나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3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를 향한 설레는 마음만 간직한 채 숲속을 걸어갑니다. 플루트, 오보에가 가볍게 들뜨는 선율을 노래한 후 이 선율을 변주하며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만 더 어수선해집니다. 바이올린이 다시 크게 흔들어댑니다. 종결부 브람스는 아침 숲길을 평온히 걷고 싶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오히려 그녀에게 매달리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리넷이 가볍게 설레는 선율을 노래해 보지만 결국 바이올린이 비명을 지르며 끝이 납니다. 3악장 해바라기 사랑
1부 바람도 불지 않고 정적만이 감도는 비스바덴의 숲속 쉼터. 번민에 지친 브람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듯 소나무 구루터기에 걸터 앉아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하지만 어느새 환하게 웃으며 함께 산책하던 헤르미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걸었네. 둘이 함께.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너도 말이 없었네. 상상 속에서라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두 걸음 거리를 좁히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멀어집니다. 마치 손으로 밀쳐내듯 다가간 거리만큼 그녀는 뒤로 물러납니다. 브람스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성대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첼로가 힘을 내어 조금씩 다가서지만 처음보다 더 멀어지는 선율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이 차례로 이 선율을 되풀이합니다. 2부 나에게는 알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오. 내 생각을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다가가 보지만 슬그머니 물러나는 헤르미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밀쳐내듯 평행선을 달리며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헛된 몸짓을 포기하고 맙니다.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이 리듬을 타며 나란히 걷지만 도무지 가까워지지 못하는 선율입니다. 연이은 시도가 모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자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 같은 탄식만 내쉽니다. 바이올린이 3번에 걸쳐 안간힘을 쓰며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지는 탄식의 선율을 연주합니다. 거듭된 좌절 끝에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을 그저 슬프게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어서 목관악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선율을 크게 노래하고 바이올린이 탄식의 선율을 작게 반복한 후 멀어지는 선율의 단편을 목관이 연주하며 2부가 끝납니다. 3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놀랍게도 헤르미네가 방긋 웃어주며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따뜻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브람스의 호른이 멀어지는 선율을 외롭게 연주하자 헤르미네의 오보에가 이 선율을 따라 화답합니다.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호른이 따뜻하게 감싸주죠. 종결부 그러나 이 모든 게 상상 속의 일입니다. 현실에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브람스는 자신이 젊은 여성의 주변을 맴돌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쌍한 늙은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바이올린이 높은 소리로 멀어지는 선율을 연주하며 현실을 일깨웁니다. 마침내 브람스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걸까요?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멀어지는 선율의 일부분을 아쉬운 듯 반복하다 끝이 납니다. 4악장 이별 끝내기 제10부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정리한 것처럼 가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헤르미네와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 브람스의 마음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흥분은 식지 않았고 혼란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바순과 현악기가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어딘가 침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선율입니다. 이 선율은 2악장 곳곳에서 짧지만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어느덧 브람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 고비를 잘 넘길 거라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어서 호른, 트럼본, 현악기가 장엄한 목소리를 내며 무언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지금까지의 방황을 한 방에 떨쳐버리고 나만의 길을 갈 것이고 또 앞만 보고 가겠다고 큰 소리쳐 봅니다. 팀파니의 타격과 함께 금관악기와 현악기가 짧고 강하게 소리냅니다. 나의 길을 외치는 선율입니다. 하지만 끄트머리에 방황의 선율이 짧게 따라붙어 있어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다그치고 힘차게 걷기 시작하자 한결 여유로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어서 호른과 첼로가 큰 걸음으로 리듬을 타고 나갑니다.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선율입니다. 브람스는 혼란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큰 소리도 쳐보고 또 자신만의 길을 여유롭게 걷는 척도 해보았지만 전혀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자 모든 것을 잊은 채 미친 듯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어느새 격렬함 속으로 모든 감정이 파묻히고 거친 행진만 남습니다. 바이올린을 포함한 모든 악기가 뛰어오르고 강렬하게 외치며 전진하는 선율이 나타납니다. 브람스는 결정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헤집어 놓으며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부를 건너뛰고 제헌부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헌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헤르미네에 대한 미련까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직도 흥분과 평정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목관악기가 방황하는 선율을 연주하며 제헌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된다며 브람스는 자신을 더욱 심하게 다그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거라는 듯 자신의 길을 예고하는 선율이 금관악기와 팀파니의 울림과 함께 매우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더 크게 강조합니다. 이어서 현악기가 나의 길 선율을 연주합니다.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추스리고 힘차게 자유롭게 내디디며 다시 결심합니다. 호른이 여유로움을 과시하는 선율을 보란듯이 늠름하게 연주합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미친 듯이 앞으로 나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전진하는 선율을 현악기가 공허하게 외친 후 열광적인 분위기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종결부. 결단과 의지를 억지로 내세워 그녀를 마음속에서 내보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한번 타오른 사랑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방황하는 선율의 단편을 목관악기가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그 단편을 연주하다 점차 편해집니다. 흥분, 쓸쓸함, 광란, 번민 등등. 이 또한 시간과 함께 지나가리니 브람스는 안정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숨소리는 어느덧 서글픈 한숨처럼 새어 나옵니다. 죽음은 서늘한 밤이고 삶은 뜨거운 낮이네. 해가 지면 고달픈 하루 편히 쉬고 싶네. 내 침대 위에 핀 꽃 속에 종달새 노래 들리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마침내 외로운 브람스는 이렇게 중얼거리다 눈을 감고 맙니다. 어느새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모든 관악기가 부드럽고 길게 소리내며 점차 안정된 분위기로 접어들다 잦아듭니다.
드디어 브람스의 쓸쓸한 노래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늦가을의 찬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슬픈 사랑 노래는 오랫동안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더 알아보기 1833년에서 1897년 독일의 요하네스 브람스는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교향곡 작곡가 중 한 사람입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음악계는 브람스파와 바그너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입니다. 브람스파는 소나타나 교향곡 등 기악 작품의 순수한 울림 형식을 중요시한 데 반해 바그너파는 음악과 연극의 종합성을 중요시합니다. 바그너의 음악극이 문학이나 전설 등에서 소재를 빌리고 선율에 가사를 입혀서 청중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악이라면 브람스의 기악음악은 기악 선율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악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브람스파와 바그너파가 대립하는 동안 브람스가 오페라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사실 브람스는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와 같은 음악극에 무척 정통했고 요한 스트라우스의 오페레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브람스도 오페라 창작을 위해 대본을 부탁하고 오페라 스케치도 시도했지만 결국 실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에게 오페라 창작은 살아있는 동안 이루지 못한 꿈이었죠. 대신 가사가 없는 교향곡 3번과 같은 기악곡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이 교향곡의 1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 그는 헤르미네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녀를 떠나보내려고 마음먹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여러 감정을 꾸밈없이 그렸습니다. 베토벤 이후부터는 교향곡 3악장에서 격렬한 춤곡 스케르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영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음악으로 쓰이며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해진 교향곡 3번 3악장에서 브람스는 자신만의 개성적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독창적인 춤곡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그 춤곡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크고 거친 음을 내는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초보자들이 가까이 하기엔 어렵다고 하죠. 그의 교향곡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주요 선율이 다른 작곡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작곡가들이 만든 교향곡의 경우 보통 한 악장에 2개의 주요 선율이 등장하는 데 비해 교향곡 3번만 해도 4개나 되는 주요 선율이 나오므로 모두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율들이 비슷하면 더욱 그렇죠. 또 각각 다른 짧은 선율이나 선율의 단편들을 여러 악기가 동시에 올려서 소리가 섞이므로 잘 들리지 않거나 매우 복잡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잘 들리지 않던 음들이 하나씩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헛갈리게 멜로디도 점차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각자의 멜로디들이 갖는 감정선들이 가슴속에 자리 잡으면서 서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브람스가 솔직하거나 때로는 과장된 듯한 멜로디를 통해 개성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음을 알게 되면 그의 인간미에 크게 공감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새 그가 음악으로 전달한 진솔한 인생 이야기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브람스 교향곡 3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